예, 이번 시간에는 2월 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방법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설명을 하나 생략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을 잠깐 보면 사례가 227페이지에 안기형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주택자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다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들이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PDF로 자료를 내려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PDF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SF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하셔갖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2018년도 연말정산 지원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기로 넘어가서 자료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2017년도 관련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클릭을 하게 되면 백두산, 안기영, 송창식 관련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PDF 블록이 파일 블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면 파일 블록을 통해서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셔서 PDF 자료 적용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우리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비교해서 정보들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부금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기부금은 사실은 뭡니까?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 못 받는 기부금하고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차감후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공제 못 받는 기부금도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공제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면 되는데, 기부금을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때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기부금 입력과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기부금 명세서에서는 기부금 조정 쪽에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기부금만 입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2월 된 기부금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 때 백두산이 2월 된 기부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수동으로 지금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명세서를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아닌 기부금 명세서 쪽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자, 백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부금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년도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 2월 금액을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래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전년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2월 받지 못한 기부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전년도 기부금 2월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전기분을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전기분을 실행을 하면 백두산을 선택을 해서 기부금 조정으로 가면 480만 원이 16년도에 2월 된 부분이 있죠. 16년도 2월 돼서 17년도에 왔는데도 공제를 못 받고 2월 됐다라는 멘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고,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2월 금액에 반영이 돼 있죠. 공제 금액 계산 쪽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공제 금액 반영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면
당해 연도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2월 금액이 반영이 돼서 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백두산에 대한 부분을 Shift F2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메뉴나 아니면 부양가족 공제 탭을 통해 갖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2월 금액까지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을 입력할 때는 당해연도 기부금은 손쉽게 입력을 할 수 있지만 2월 된 기부금까지 입력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메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부금 명세서에서 별도로 2월 기부금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신 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224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 금액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의 유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전 연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 순서에 따라서 2월 된 기부금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한번 2월이 되고요. 이후에 종합소득 신고 시에 우리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기 때문에 2월 된 기부금이 다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반영하실 때는 이 2월 된 기부금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소신고 때 기부금 2월 명세서를 확인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26페이지에는 참고에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부금하고 2월 공제 여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하고. 근데 법정과 지정은 2월 공제가 가능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지만 발생 연도는 13년도 발생분부터 10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례 부분 안기형에 대한 사례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속리산 전부 다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작업 완료했다라고 하면 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2월달 2019년도 2월달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작업 연도를 2019년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 2월달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2월달 급여자료로 들어갑니다. 급여자료로 들어가서 우리 백두산 안기영에 대한 연말정산분을 우리 F7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보시면 삼각 표시가 있습니다. 역삼각표 있는데 연말정산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요 세 사람들 보니까 10만 원 넘는 사람이 없죠. 10만 원 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분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분납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체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 급여대장상에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환급금액이나 추가납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분 급여대장이 완료가 되면 19년도 2월달 연말정산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2월달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면 2월분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분이 합쳐져서 환급세액이 12만 7,880원이 나옵니다. 이 환급세액이 당월 발생 환급세액 일반 환급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부분이 조정 대상 환급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차월 2월 환급세액란에 27만 880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 환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2만 7,880원은
회사 돈으로 미리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추후에 3월달 원천징수 세액하고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240페이지에 환급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 신청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우리가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21번 환급 신청란에다가 신청액에다가 127,880원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의 환급 신청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엔터를 치니까 환급 신청에 신고 구분에 환급 신청에 체크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환급 신청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한 환급세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원천징수에서 보시면 세 번째 탭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환급신청서로 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자, 소득 구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F2번이나 아니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근로부터 시작해서 10번 수정신고까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번 근로로 입력을 합니다. 1번 근로로 입력하면 연말정산분에 대한 귀속연월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2월 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에서 F2번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작년도 기준으로 세 사람한테 소득이 지급된 총 금액 2억 6,404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결정세액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총 결정세액 986만 4,638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1,055만 7,368원. 입력을 하게 되면 차감세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환급세액이 있습니다. 2월분 원천징수세액하고 충당된 부분이죠. 56만 4,850원입니다. 요걸 입력하고 나면 환급 신청액이 12만 7,880원이 나옵니다. 12만 7,880원 하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쪽에 우리 21번에 환급 신청액으로 기록했던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면 원천징수 환급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은 30일 내에 국세청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금되는 자금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환급 신청서 작성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연말정산 이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